예,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경제전문방송 AK 라디오입니다. 저는 필수경제를 진행하는 경제금융 에디터 김필수입니다. 오늘은 조영주 세종중부취재본부장 모시고 세종 강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 본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조영주입니다. 네네네. 최근에 이슈가 얼마 전에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재부를 방문한 뉴스가 화제거리였었는데 한은 총재가 네. 기재부를 찾은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방문하게 네. 된 거죠? 네, 이창용 총재가 기재부를 방문한 것은 지난주 월요일인 9월 30일입니다. 네. 한은 총재가 기재부를 방문한 것은 정부 수립 이후의 최초의 일이라고 네네. 볼 수 있는데요. 네. 경제부 총리가 한은을 방문한 것도 지금까지 4번밖에 없었습니다. 1997년 12월에 한국은행법이 개정되면서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 재정경제부 장관에서 한은 총재로 바뀐 뒤로 경제부 총리나 기재부 장관의 공식적인 방문만 보면 2009년 2월에 윤증현 장관이 이성태 한은 총재를 만나러 한은에 갔었고요. 네네. 그 뒤로 현오석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가 한은을 찾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올해 2월에 최상목 부총리가 한은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네. 그동안은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직접 만난다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될 정도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한은 총재가 기재부를 방문하니까 더 관심이 쏠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방문은 최 부총리의 초대로 이루어졌는데요. 네네. 지난 2월에 최 부총리가 확대 거시 정책 협의회에 참석을 하면서 한국은행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최 부총리가 이 총재에게 기재부 방문을 요청했었거든요. 이 초청에 화답하는 성격으로 이날 이 총재가 기재부를 방문한 겁니다. 네네. 네, 이번 이 총재의 방문에는 한은에서 주요 간부들이 참석을 했고 또 직원과 청년 인턴 30여 명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네네. 이 만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행사를 같이 병행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앞서 기재부뿐만이 아니라 한은 직원들이 같이 많이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이 총재가 기재부를 방문한 것은 양 기관들의 직원들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네네. 이번 타운홀 미팅의 주제는 한국 경제가 가진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 네. 부제로 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개혁 이었습니다. 아, 네. 고르디우스의 매듭 좀 어려운 말이 나왔네요. 네. 네, 아는 분들도 많긴 할 텐데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것은 풀기 어려운 문제를 뜻합니다. 이 말의 어원을 아는 청취자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네네. 이 말의 기원은 역사적으로 볼 때 기원전 8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설화에서 나옵니다. 고대 국가인 프리기아의 왕인 고르디우스가 자신의 마차를 제우스 신전에 봉안을 한 뒤에 네. 복잡한 매듭으로 묶어버립니다. 음. 그리고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앞으로 아시아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수많은 영웅들이 매듭을 풀려고 도전을 했습니다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죠. 이후에 수백 년이 흘러 프리시아 원정에 나선 알렉산더 대왕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제우스 신전을 직접 찾아갑니다. 네. 알렉산더 대왕은 수많은 시도에도 매듭이 풀리지 않자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들고 칼로 매듭을 잘라버렸고요. 네. 이후에는 실제로 아시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예. 창의적인 해법이었네요. 풀지 않고 그냥 끊어버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이 말이 왜 한국 경제랑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네, 지금 한국 경제의 상황을 보면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복합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이 문제들을 단칼에 풀어버릴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지 찾아보겠다는 것이 네네. 이번 타운홀 미팅의 배경이라고 예.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는 기재부와 하는 직원 그리고 두 기관에 소속돼 있는 청년 인턴 등등 해서 15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네. 약간 은유적인 표현으로 한국 경제 해법 찾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 같은데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상당히 토론이 좀 격하게 진행됐을 것 같거든요. 행사는 어땠습니까? 네. 네. 이번 행사는 최 부총리와 이 총재가 대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네.
물론 여러 질문도 받고 대답도 하고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기술 기반 혁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 혁신을 이뤄내면서 잠재 성장률을 반등을 시킨 미국의 사례가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네. 배우자 이런 얘기겠죠. 네네. 최근 서비스 산업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교육제 성격이 강화됨에 따라서 글로벌 서비스 교육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네. IT와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가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최 부총리는 또 개방적인 인재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문제에도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네. 특히 우리 기업의 수요에 맞는 해외 우수 인재들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와 규정을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네네. 예, 최분 총리도 여러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셨네요. 디지털 서비스 교육, 네. 그다음에 개방적인 인재 생태계 구축,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뭐 등등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쪽에서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이창용 한은 총재가 여러 가지 발언을 많이 하셔갖고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 그렇죠. 총재가 더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말들을 했나요? 네, 이 총재도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지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요. 네. 최근에 BIS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참석을 하고 왔거든요. 네네. 이 총재는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를 하면서 AI와 디지털 전환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서 장기적으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긴 하지만 네네. 일자리 대체라든지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 같은 문제점도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의 이 대응에 따라서 이것이 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전망을 했습니다. 예. 이 총재는 또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분산된 지역 투자로는 투자의 효율이라든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네. 비수도권 거점 도시 중심으로 균형 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뭐 그동안에 하는 영역이 아니라고 했던 뭐 인구, 수도권 균형 발전 이런 것 등등도 그 모임에서도 얘기를 하셨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저희도 이창용 총재랑 식사할 자리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AI를 실제로 모바일로 직접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네. 본인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고 AI에 대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네요. 네. 네. 예, 뭐 두 분 되게 거시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의견을 많이 교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역사상 처음 있는 방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한은 총재가 기재부 네. 방문하는 게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좀 자주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네, 이 총재는 기재부와 한은의 젊은 직원들 간의 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을 했고요. 네네. 최 부총리도 기재부와 한은 직원들이 더 자주 만나 소통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네네.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네네. 향후에 기재부가 만드는 정책이라든지 네네. 또는 한국은행에서 또 연구하고 분석하는 여러 연구 과제들에도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렇군요. 예. 그 한은 총재가 등장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금리, 통화정책 이런 것들이 주된 관심사였을 것 같은데 곧 저희가 또 금통위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예, 이런 쪽 통화정책, 금리 이런 데 관련해서 얘기는 없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한은 총재의 발언과 행보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금리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번에는 기재부도 한은도 모두 통화정책에 대한 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사전부터 차단을 했는데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재가 기재부에 도착을 하자마자 기자들은 온통 금리 인하에 대한 질문만 쏟아냈습니다. 네네. 이런 관심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네. 옛날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네네. 딱 10년 전의 일인데 2014년 9월에 당시는 최경환 부총리가
네. 당신 이주열 하는 총재였죠. 이주열을 하는 총재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만난 장소가 두 사람이 호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에 참석했을 때 따로 만남을 가졌었거든요. 네네. 이 만남을 최 전 부총리가 기자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금리의 금자도 얘기 안 했지만 척하면 척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네. 기자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뭐 이런저런 해석들을 많이 내놓았는데 네네.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네네네. 기재부 장관이 금리 결정에 개입을 한 것 아니냐, 또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기재부 해치는 것 아니냐, 네네. 또 두 사람이 금리를 두고서 입을 맞춘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어났었죠. 예. 당시 상황을 보면 당시 9월이었으니까 그 전달이 8월에 하느니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낮췄었고요. 네. 그 다음 달인 10월에 금리를 더 낮출 거냐, 아니면 동결을 할 것이냐를 두고서 시장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출입기자였었는데, 그 상황을 되돌이켜보면, 네. 최 전 부총리가 이주열 전 총재에게 대놓고 금리를 낮춰라, 올려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을 거고요. 네. 기재부가 판단하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뭐 의견을 전달을 했을 수는 있고, 하는 총재도 뭐 신명하게 판단을 하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기자들에게 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전 부총리와 이주열 전 총재는 거의 1년이 지난 뒤에서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네. 논란이 일어나고 나니까 아무래도 부총리 입장에서는 이제 좀 말을 하기가 어렵고 만나기도 또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도 경제부총리와 하는 총재의 만남은 그 자체만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만 최근에 이제 기재부나 국책연구원인 KDI가 내놓은 입장들을 보면 네. 내수가 워낙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수 회복을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재 입장에서는 금리 결정은 금통위에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진행한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또 최근에 금융수장들이 주기적으로 만나는 F4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과는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네. 이런 그 입장은 사실 중앙은행 총재로서는 중앙은행이 금통위를 통해서 결정하는 금리에는 다른 누군가의 만남이 네.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는 어떤 자신감도 묻어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경제부총리 하는 총재 이렇게 만나면 항상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아예 사전 차단을 한 것 같네요. 금리에 금자도 안 꺼내겠다 얘기를 했던 그렇죠. 것 같고. 예. 실제로 그 이후에 뭐 이런 건으로는 논란이 안 된 거 보니까는 방어를 잘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더 저 경제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금리에 아무래도 인상이나 영향을 주는 게 물가, 다음에 뭐 집값 등등인데 최근에 경제 지표 중에서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낮게 나왔잖아요. 네. 예. 지난주에 나왔죠, 소비자 물가도. 네네. 1.6%가 나왔습니다. 네네. 이 수치는 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네. 소비자 물가가 1%대로 떨어진 것도 3년 6개월 만입니다. 저희 기자들도 취재 현장에서 1.6%는 다소 놀라운 숫자였긴 했는데, 네네. 제가 기재부 담당자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기재부 역시 이번 소비자 물가를 보고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네네. 기재부는 물가가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는 예상을 했는데 아마도 1.8에서 1.9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서 예상을 했다고 하네요. 네네네. 하지만 이보다 더 떨어진 1.6%로 나오자 물가는 당분간 한숨을 돌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네네. 뭐 채소값 이런 것 때문에 각부 장관 비롯해서 전 부처가 거의 물가 안정에 매달렸던 것 같은데 잠시나마 숨을 돌리게 됐네요. 네. 네네. 근데 이번에 물가가 떨어진 게 주로 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유가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9월만 보면 석유류가 7.6%나 하락을 했고요. 네네. 7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지난해 유가가 유독 많이 올랐었는데 네.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10월 들어서 최근에는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인 7월부터 9월까지만 보면 네. 하락 추세였습니다. 네네. 두바이유는 배럴당 7월에 83.8달러에서 8월에는 77.6달러, 그리고 지난달에는 73.5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네네. 국제 유가는 통상 2,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휘발유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휘발유 가격은 지난 7월 리터당 1,707원에서 9월에는 1,622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예, 요즘 주유소 가보니까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예. 그동안 신선 과실 가격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9월에는 신선 과실이 2.9% 떨어지면서 1년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네네. 9월 들어서 핵과일이 나오면서 작황이 양호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런데도 최근 채소값 때문에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신선 채소는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 신선 채소는 11.6%, 신선 어게, 물고기와 조개류를 말하는 거죠. 네네. 신선 어게는 0.8% 상승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전체 신선 식품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품목별로 보면 폭염 영향으로 배추가 53.6%나 올랐고요. 네네. 무가 41.6, 상추가 31.5, 풋고추가 27.1 이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전반적인 물가의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네. 근원 물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재배 지수는 1.8% 올랐고요. 식료품 및 에너지 재배 지수는 2.0% 상승했습니다. 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가와 농산물 값이 앞으로 물가 불안 요인인데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을 벌일 수도 있다는 공포심 때문에 최근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예, 이상기후로 농산물 작황을 또 좀처럼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네. 당분간 예의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브렌트도 80달러가 이미 넘은 것 같고 다시 중동 영세가 좀 네. 불안해서요. 아주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가는. 네, 그렇습니다. 예, 아까 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물가하고 집값이라 했는데 최근 집값은 좀 안정되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네. 예, 어떤가요? 예. 네. 아무래도 집값은 가장 큰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손은 꼽히고 있는 그렇죠. 부분이고, 네네. 똑같이 이와 같이 연계되는 가계대출도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물가가 1%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네. 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있을 금통위에서 네. 좀 더 자신감 있게 금리를 낮추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겠죠. 예, 집값도 더 오르지 않고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니. 예. 네. 네네네. 특히 최근에는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죠. 또 여기에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일감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나 건설업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봐야 되는 서민 경제의 그렇죠. 척도로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수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접어 들어가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나마 수출이 좀 괜찮은 편이긴 한데 예. 수출 호황이 내수 경기로 이어지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네네. 올해 남은 4분기와 내년 상반기가 내수 경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경기가 과도하게 움츠러들지 않도록 하느니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네.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네. 한은도 더 이상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금통위가 오는 11일 열리는데 네. 금통위가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에 하느니 금리를 내릴 거라는 의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뭐 집값, 물가 등등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내리는 게 유력하지 않은가. 제 판단도 그렇게 생각되네요.
네네.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조문장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오늘은 조영주 세종중부지법장과 함께 이창용 한은 총재의 기재부 방문, 물가, 금리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됐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 저는 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